오랜 세월 밤바다를 비추고 사람들의 삶을 비추어온 등대가 있는 마을. 이곳에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고 파도와 싸우던 사람들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고단한 몸을 끌고 매일같이 오르던 언덕 위의 골목길과 좁은 집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의 속삭임이 지척에서 들릴 것 같은 마을. 묵호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묵호동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해시 묵호항. 1936년 개항 이래 광물과 수산물을 수출해 왔습니다. 항구 뒤편 산꼭대기에는 이곳을 드나드는 배들을 안내하는 새하얀 등대가 그림처럼 서 있습니다. 한때는 동해안의 제법 이름난 항구로 사람들이 북적였던 곳인데요. 묵호읍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항구 인근에 살 만큼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웠던 시절, 조업을 나갔던 배들은 저마다 만선으로 돌아왔었는데요.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어획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떠들썩했던 항구는 옛 풍경이 됐습니다. 수온이 아직 차니까 나오는 거지. 수온이 안 차면 이런 일이 나올 때가. 예전에는 이걸로 과메기 만들었었고, 요즘에는 이제 회로 해무침해 먹는 게 많죠. 예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소라며 대게, 새우 같은 싱싱한 해산물이 여전합니다. 귀한 한치도 나왔네요. 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과일 값과 나는 뭐 크면은 살이 많이 나오죠. 작으면 맛은 똑같아도 작으면 계속 적어요. 묵호항 화로 판매센터에서는 요즘 대게가 제일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대게 못지않게 잘 나가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 자칭 장화부대 아줌마들입니다. 일이 많으면 손님들이 싸가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해주세요 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나오면 해가 가세요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묵호항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머니들입니다. 화로센터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손님 나오면 이제 나갈 차리다. 제일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내가 나가면 또 그다음에 이분이 나가요. 화로센터에서 구입한 횟감을 아주머니들에게 맡기면 즉석에서 바로 손질해 회로 먹을 수 있는데요.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한 그릇 내장 뽑는 데만 1,000원. 내장 빼는 거 1,000원. 내장 빼는 거만 1,000원. 내장 빼내가지고 껍데기 빼겨가지고 해 하는 데는 10,000원. 묵호항에서 생선을 손질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래가지고 영감 할머니 먹고 뭐 아이들 데리고 영감 할머니 먹고 심심하니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애들한테 손바닥 안 벌리고 뭐.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 생선을 잡아오면 여자들은 그물을 벗기고 손질하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청어 가자미. 청어하고 가자미 저렇게.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수건에 따고. 항구 곁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갖은 생선을 손질해 왔으니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청어, 이 돔, 놀래미 이런 거는 철 따라 나옵니다. 오징어 같은 그런 거는 다 맛있어요. 이건 지철에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고 항구 한쪽에서는 이른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맛있게 한 쌈 싸서 드시는 모습이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꿀맛인가 봅니다. 입맛 없을 때는 오갈피, 민들레 이런 게 입맛을 돋궈주는 최고예요. 쌉싸름해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남들보다 이른 식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10시 되면 이제 고기 입찰이 있으니까 입찰하기 전에 한 숟갈 먹고 이제 일을 하려고. 네. 일찍 나오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먹어야지. 이제 10시 되면 일을 안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오전 10시 어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갓 잡아 올린 대게부터 가자미,
철맞은 이면수까지 경매에 붙여집니다. 어획량은 예전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요. 53번 40개 40개. 그래도 묵호항에는 매일같이 싱싱한 생선이 들어옵니다. 항구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하지만 고기가 넘쳐나던 리어카를 구경하기는 이제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과거 묵호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작은 배만 몇 척 있었던 이곳에 1936년 처음 항구가 개설됐는데요. 처음에는 무연탄을 선적하던 항구였다가 1941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하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화물선이 오가던 묵호항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구가 배로 터져나갈 정도가 됐는데요. 바로 오징어잡이 때문입니다. 인근의 간포, 죽변에서도 고기를 잡으러 묵호로 오면서 묵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묵호에 가면은 이제 그 개도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다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고기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묵호 이제 마을이 자체가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지방에 있는 손님 이렇게 해서 막 어울려서 더불어서 이게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됐거든. 고기를 쫓아 몰려든 사람들은 아예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묵호읍의 절반 이상이 묵호동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고기가 넘쳐나니 돈도 넘쳐나던 시절. 작은 시골에 극장이 3개가 있었다고 하니 당시 얼마나 호황을 누렸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지금은 한적한 이 거리에는 술집도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밤새도 조업하고 또 들어와서 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몸은 필요하지. 이게 참 집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술로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달품 서름을 술집에 와서 이제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이곳은 당시 흥청거리던 술집이었습니다. 70년대 묵호동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묵호동.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잡히질 않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풍요로웠던 때를 뒤로하고 생계를 위해 하나둘 사람들은 떠나고 마을은 텅텅 비게 됐습니다. 그때 옛날에 70년대 그전에 이렇게 많아. 이래 배가 많았다. 지금 배 하도 배 없어. 지금 없어요. 다 팔아. 지금하고 비교하면 몇 대 몇 정도, 몇 대 몇 정도? 아니 지금 달고 없지. 80% 이상 없어졌지. 80% 90%가 다 없어져 가고 있어. 그런데 줄어든 어획량에 쇠락하는 듯했던 마을에 최근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묵호동이 간직한 흥망성쇠의 마을 이야기를 담벼락에 입힌 이 그림들 때문입니다. 묵호에는 이 생활 문화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슬프고 뭐 아프고 아련한 이런 생활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모두 정리해서 한번 도심 재생을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골목 모퉁이에 그려진 농골상회. 실제로 있었던 상점의 모습을 재현해 옛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골목의 그림들은 특별한 사연을 담고 아련한 향수에 젖어들게 하는데요. 그림 하나하나에 시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벽화 마을에도 그런 지역 정서를 고려한 그런 벽화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농골담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벽화들이 다 이 묵호의 이야기를 좀 담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담긴 그런 벽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좀 작가의 어떤 작가적인 그런 성향을 좀 내려놓고 지역과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삶과 그리고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방법은 총 4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의 골목길을 코스로 만들어 방문객들이 둘러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길 이름이 바로 논골담길. 논골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의 이야기를 담화에 담은 길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 논골담길 유래는 지금 그 올라온 길이 해발고도 67m인데 그 당시에 그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자기가 잡은 고기를 다 이고 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에다 지고 오면은 지게에서 떨어지는 물, 그 다음에 이고 오면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물. 저장 시설이 안 돼 있던 그 옛날, 잡은 고기는 집까지 가져와서 손질해 말려서 내다 팔았습니다. 마를 날 없던 언덕길은 마치 다랭이 논 같은 모양의 논골이라 불렸다고 하는데요. 허리가 휘어져라 힘들었어도 고기가 풍년이던 시절이 좋았습니다. 며칠 전에 왔다 또 못 만나 그냥 간대. 아이고. 어떻게 말자 올라와요? 힘든데 말자 올라. 뭘 올라오기는 할머니 보러 왔지. 우리 원동은 할머니. 여든이 훌쩍 넘은 방연희 할머니는 마을에서도 억척스럽기로 유명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 원도우먼 할머니입니다. 강길이다. 큰 강길이 한강길씩. 큰 강들이 한강길씩 이고 댕겼지. 머리에다가 예, 다라에 받쳐가 이고. 받쳐가지고. 니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괜찮으세요? 그 머리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때는 기운이 나 그랬지. 요새는 기운이 있나. 그때는 기운시다 소문났잖아. 기운시다고. 벽화로 재탄생한 원더우먼 할머니는 논골의 유명 인사이자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양철 지붕과 슬레이트로 얹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마을. 비좁은 골목길에는 재밌는 이야깃거리도 많습니다. 되게 이제 초등학교 때 올라가다가 소변 오줌 마렸잖아. 오줌 마려 죽을 지인데 여기 화장실이 없어. 왜? 그때는 인분을 처리를 못하니까 화장실을 다 문을 쳐놓는다.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쪼만하니까 8살쯤 되니까 막 철이 있어. 그러면 이제 급해가지고 이 담벼락에 대고 오줌 싸요. 사면은 이게 부엌이야. 모르고 그러니까 부엌 쪽에다 오줌 싸다 보면은 아줌마가 가만 보니까 자기 담벼락에도 오줌 싸거든. 그럼 얘 문 열고 와가지고 욕을 막 한다고. 그러면 이걸 들고 저를 도망가니라고 저 위에 가서 잡기 올라가고 이랬다. 눈에 훤하다 지금. 일로 얘 담벼락에 다 오줌 싸고 이랬다니까. 마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때론 익살스럽게, 때론 아름답게 담벼락 그림에 녹아들었습니다. 극장 이런 게 다 없어졌어. 뭐 극장이 다 없어지고 이런 약속 다발이라든지 커피 이런 데 다 이게 세월에 다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담벼락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묵호가 가장 찬란했던 40여 년 전 그 시절. 풍요로웠지만 매일같이 거친 파도를 마주하며 살아온 두려운 세월이기도 합니다. 배가 한 50년 탔어요. 그때도 우리 적갔어요. 바다에서. 선생님도 그런 위험한 고비를 많이 겪으셨죠? 적갔죠. 그럼 적가 어디 쫓겨 들어왔지. 그때 없어지는 없어지고 그 들어오는 배는 들어오고 그때 우리도 다 그 애모았지만 온이라고 들어오니라고 애모. 그때 다 그때 물 밑에 안 들어가기 천만 당하겠죠. 바람이라도 거센 날엔 바다에 나간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며 온 가족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루하루 거친 삶을 사는 이들은 동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사발, 소주 한 잔을 마시곤 했는데요. 지금은 그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작가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이런 길이 이렇게 그 강원도에 있는지 모르고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그
원래 여기 살아오던 모습을 이렇게 다시 그 기억하게 해주는 뭐 그런 거니까 이 어떤 어민들의 삶이라든지 그때의 생활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해 주시니까 과거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좀 떠오르는 느낌이 드네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고 할 정도로 논골과 장화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푹푹 빠지는 좁은 길에 장화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인데요. 오죽했으면 한평생 동반자와 비교할 정도였을까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저 말도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이 말도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다 정답 같아. 사회에서 같이 살지 마라. 논골의 상징과도 같은 장화. 이곳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장화는 아주 특별했는데요. 어쩌면 매일같이 장화를 신으며 희망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더우먼 할머니 못지않은 논골의 유명인사 만복입니다. 담벼락에 그려진 귀여운 강아지가 바로 요 녀석인데요. 살랑살랑 부침성이 좋아 관광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갈래의 논골 담길을 걸어 올라오면 그 꼭대기에는 마을의 역사를 간직해온 등대가 있습니다. 묵호 등대는 1963년에 지어져 지금껏 마을과 바다를 지켜왔는데요. 등대에서 바라보는 묵호 앞바다. 기가 막힌 풍경에 예전부터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파란 하늘에 그림같이 어우러진 하얀 등대는 이야기의 단골 배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등대 인근이 공원으로 조성됐는데요.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절경입니다. 추억의 노래가 등대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둘, 다섯의 가수 김승환 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논골 담기를 주제로 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곳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논골 담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논골 담길은 정말 지붕이 없는 갤러리를 표방하고 있고 논골 담길 프로젝트는 쇠락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묵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존에 있는 걸 살리고 여기 주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경제력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최소한의 과거에 덕장을 냈던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협동조합 형태로 물고기를 대주고 말려주시면 그걸 판매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 달에 한 7, 80 정도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면 여기는 생활도 그냥 보존이 되고 저는 그 이제 과거의 생활하고 연계돼야만 관광지는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산토리니 아시지 않습니까? 산토리니는 그 하얀 집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푸른 청색의 지붕하고 그래 대비되는 건데 걔들이 무슨 관광 자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생활이거든요. 거긴 바닷가니까 흙으로 다 집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석회를 해마다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허물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뒤에가 당구 이렇게 언덕이지만 언덕이 이렇게 생겼지만 그 뒤에가 저런 구릉지대거든. 구릉지대에 전부 포도를 심었단 말이죠. 그 집들이. 그래서 집마다 와이너리예요. 옛날에 포도, 간에 포도 생산하던 걸 그걸 그대로 기구나 이런 것들하고 갤러리 만들고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묵호에 왜 사냐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묵호는 정말 살기 어려워요.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젊은 그런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곳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곳에 있었던 그런 치열함이나 또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묵호를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정말 묵호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랑 같은 고민을 나누고 같은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고민의 해법을 좀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동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게 됐고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도심에서 사는 거랑은 또 많은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 젊은 작가들이 그래도 나름의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농골 담길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5년.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여전히 농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골 1번 집에 사는 할머니는 쓸쓸했던 마을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고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묵호를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서 죽을 생각입니다. 이야기 해설사로 봉사할 수 있는 것만도 이들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이제 마을에 달라진 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농골 담길 전에는 모든 이제 마을 전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모든 게 침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농골 담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묵호동이 이제 활성화가 생겨서 상권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제 그 가슴이 와 닿는 거는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 관광객들을 인해서 살아가는 그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 구경을 못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 구경을 많이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생활 리듬 자체가 파 완전 360도로 바뀌었죠. 그 사는 걸 재미로 이제는 느끼고 사는 게 저로서는 제일 큰 이 농골 담길의 큰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언덕에 뱃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들이 빼곡한 이 마을에는 날이면 날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리며 거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은 마을 구석구석 담벼락에 구구절절 새겨졌습니다. 흥성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묵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묵호동 이야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